퇴직하면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야지. 이 말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은퇴 후의 로망으로 가장 자주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여행이니까요. 평생 일하느라 못 갔던 유럽, 누구보다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동남아, 자유롭게 떠났던 전국 일주,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명분으로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행은 소비입니다. 그마저도 끝이 없는 소비죠. 그리고 은퇴자에게 가장 제한적인 것이 바로 수입입니다. 모수는 분명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정면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여행이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행에 올인했다가 재정적으로 무너진 은퇴자들의 3가지 사례, 그리고 은퇴 후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조절해야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왜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에 빠지는가? 은퇴 후 사람들은 갑작스레 주어진 시간의 자유 앞에서 당황합니다. 처음엔 좋죠. 하지만 그 시간이 일상으로 바뀌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거기다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분위기는 여행을 회복과 자기 보상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계획 없이 떠난 이 여정이 은퇴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계획 없이 반복되는 여행. 고정 수입 없이 자산을 계속 쪼개 쓰는 구조.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라는 감정적 소비의 연속. 소셜미디어나 주변 은퇴자들의 영향으로 자극되는 비교 심리. 이제 여행에 인생을 맡겼던 은퇴자 3인의 사례를 통해 그 무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례 1. 7년간 세계 일주, 이제 연금으로도 못 삽니다. 박영진 가명, 68세, 전직 건설회사 임원. 박 씨는 은퇴 후 받은 퇴직금 3억 원으로 7년간의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2달, 남미에서 3달, 아프리카는 사파리 투어까지 넣어 매년 46개월씩 해외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예산을 짜고 움직였지만 해가 갈수록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계획 없이 늘어난 일정, 호텔 숙박의 반복, 각국에서 만난 여행자들과의 연이은 식사와 쇼핑. 결국 박 씨의 자산은 7년 만에 고갈됐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회사 퇴직연금 60만 원으로는 지금 월세도 버겁고 병원비조차 감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행 자체는 행복했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삶이 사라져 있었어요. 사례 2. 치앙마이 2번, 괌 1번,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최윤자 가명, 63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최 씨는 60세 정년과 동시에 교직에서 은퇴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이 있었고 연금도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은퇴 선배들이 추천하는 치앙마이 한 달 살이를 경험했고 그 자유로움에 반해 몇 년간 동남아 장기 체류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괌 가족 여행까지 무리하면서 신용카드와 현금 서비스까지 쓰게 되었죠. 3년이 지나고 남은 건 카드빚 2천만 원, 텅 빈 통장, 그리고 생활이 불안해진 현재였습니다. 은퇴 초반의 여유가 지금의 빈곤으로 연결될 줄 몰랐어요. 사례 3. 캠핑카 사서 전국 일주 한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정대호 가명, 61세, 전직 자영업자. 정 씨는 퇴직 후 캠핑 유튜버들의 영상에 매료되어 퇴직금 1억 원 중 절반을 들여 캠핑카를 샀습니다. 전국 일주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라는 꿈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 캠핑카 생활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주차 장소 문제, 수도 전기 연결, 매일 닦고 정리해야 하는 차량,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외로움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1년 안에 캠핑카는 중고로 팔렸고 수리비 유지비로 추가 지출만 3천만 원 이상. 남은 자산은 줄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려 해도 연령 제한에 걸렸습니다. 그땐 자유인 줄 알았죠. 지금은 그냥 외롭고 막막합니다. 은퇴 후 여행, 이렇게 준비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여행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행이 도피나 소비 중독으로 변질되었을 때 재정도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은퇴 후 여행을 계획할 때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연금 자산의 여행 한도 정하기.
전체 자산의 510% 이상을 여행 자금으로 빼면 위험합니다. 월 지출 중 여행 항목이 15% 이상이면 생활의 균형이 깨집니다. 1년 살기보다 2주 체험부터 시작하기. 장기 체류 전 12주의 짧은 체험형 여행으로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특히 의료 환경, 환율, 안전 문제는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3. 여행 후 일상까지 연결되는 구조 만들기. 여행이 끝난 후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도록 취미, 인간관계, 소일거리 등을 남겨두세요. 여행이 삶의 전부가 되면 그 끝은 공허함입니다. 마무리하며 로망은 짧고 현실은 길다. 여행은 인생의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 없이 떠나면 인생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는 곧 시간의 자유를 얻는 일이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행 좋습니다. 단, 그 여행이 내 삶을 갉아먹는 소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박영진 씨의 눈물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퇴 후 로망이 준비 없이 시작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떠나고 싶다면 먼저 계산기를 꺼내세요. 그게 진짜 자유여행의 첫걸음입니다. 그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여행의 맹점. 1. 시간과 돈의 불균형이 생기는 시기. 재무설계사 이지훈 CFP는 말합니다. 은퇴자는 자유시간이 많아지지만 동시에 돈을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여행 한 번 가기 위해 몇 달을 준비하고 모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감각이 무너집니다. 돈을 버는 루틴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즉, 시간의 여유가 곧 소비의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행은 단기간에 쾌락을 주지만 재정은 장기적으로 무너집니다. 특히 매달 고정 수입이 연금에만 의존되는 시니어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은 곧 노후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2. 보상 심리와 비교 심리가 지출을 부른다. 심리상담사 박정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조직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일수록 은퇴 후 여행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라는 보상 심리가 크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감정이 객관적 판단을 흐린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한 달 살이, 치앙마이 리치 라이프 같은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이런 비교 심리와 판타지 자극이 실제 재무 상태를 무시한 과소비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3. 체험이 아니라 탈출로 접근하면 무너진다. 한국은퇴설계 연구소 조성일 소장은 강조합니다. 여행이 일상의 확장이 아닌 현실 도피가 되는 순간부터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의 심리적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여행을 반복하면 오히려 삶이 더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즉, 여행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은퇴 후 삶의 방향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은퇴 후 나의 일상과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입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후 현명한 여행 전략. 1. 여행 예산 포트폴리오를 따로 짜라. 은퇴 자산 전체 중 57% 이내를 여행 전용 예산으로 분리해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매년 자동으로 쓰는 구조보다는 이 금액 내에서만이라는 제한을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전체 자산 2억 원일 경우 연간 여행 예산은 최대 1천만 원 내외. 2. 가성비보다 지속성 중심으로 선택. 은퇴 여행은 화려한 호텔보다 장기 체류형 숙소, 로컬 생활형이 더 효율적입니다. 치앙마이, 조지아, 라오스 등은 월세 식비가 저렴해 한 달 예산 7만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 가능. 반면 단기 고급 여행 패턴은 빠르게 자산을 소모시킵니다. 3. 여행 후 삶까지 계획에 포함시키기. 돌아와서 외로움과 허무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커뮤니티,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함께 준비하세요. 여행은 삶의 일부여야지 삶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4. 국내 여행으로 감각부터 익히기. 외국 장기 체류 전 국내에서 12주 한적한 시골이나 섬마을에서 나 홀로 일상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곧 내가 낯선 땅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훈련이 됩니다. 전문가 경고 여행이 아닌 삶을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조성일 소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행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행복한 노후죠.
여행이 내 노후를 파괴하는 소비가 되지 않도록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여야 합니다. 실제 퇴직자 중 자산을 지키며 행복하게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여행을 철저히 재정 계획 안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결론, 떠나기 전에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세요. 여행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멋짐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간 이어질 긴 여정입니다. 떠나는 것도 용기지만 돌아올 일상까지 설계해두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은퇴 여행입니다. 여행이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려면 인생부터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